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건 그 일을 3년, 4년, 5년 동안 계속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 어떤 사람이 사업이나 장사나 창업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계속. 그럼 그 사람이 예전에 계속 그걸 했었기 때문이잖아요.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10번 망하고 그 다음부터 다 고수가 됐다 이런 거. 10번을 망했기 때문에 그 교훈으로 온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게 되려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봐야 돼요. 한 번 한 사람이랑 10번 한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제한된 자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는 거예요. 종잣돈 1억 가지고 한 번 털어놓고 운에 맡기는 거. 한 번이니까 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돈을 쪼개서 5번을 할 수 있다 치면은 거기서 잘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교훈을 얻게 되죠. 5번 경험을 하는 네. 거죠. 그러면서 망하지만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정교해져요. 이런 걸 하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터지는 게 있으면. 근데 대신 이걸 하기 싫어해요. 그냥 오래 걸리니까. 타이거 우즈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네. 다시 골프를 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를 친다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주 기본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아주 기본부터 시작하죠. 모임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필드 나가서 공 쳐보는 거. 2박스, 3박스 공 쌓아놓고 그냥 따박따박 치는 것만 연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하나하나 이제 기술을 또 발휘하겠죠. 훅도 날렸다가 못도 했다가. 저는 모임회매 하라고 말씀드려요. 모임회는 누가 하느냐? 초보자들.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주식했지만 주식으로 돈 못 벌어보신 분들 다시 모임회로 돌아가야 돼요. 단 모임회매를 길게 하지 마세요. 모임회매 보통 증권사에서 3개월 동안 요청해요. 그 안에 끝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눌러보는 거예요. 손절도 해보고 데이트레이딩이 어떤 맛일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눌러보면 느낌이 더 달라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 들어가기 전에 또 한 2, 3개월 정도는 소액으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소액은 뭐냐면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3개월 월급 정도, 학생 같으면 3개월 용돈 정도. 요거 여러분들 잃는다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파탄 나지 않습니다. 속은 쓰리죠. 그래야 심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치열하게 나만의 싸움에서 호가가 변하는데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금융업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냥 뭐 이런 거죠. 뭐 미국 지금 증시가 뭐 왜 올라냐, 애플이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냐, 뭐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정보는 엄청 많이 듣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슈들을 듣는 그들이 실제로 그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남들보다 좀 빨리 듣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게 진짜 돈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되게 간단해요. 시나리오가 있으면 돼요. 시나리오. 네.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장기 투자를 생각합니다만 저도 주식 브로커를 25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반 이상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빨리 뭔가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쇼부를 친다고 그러죠. 주식을 샀으면 최소한 따블은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당신은 이런 성향의 투자자니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라라고 알려주면 더 좋아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피터 린치의 월가 영웅 같은 경우는 피터 린치가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쓴 책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근데 피터 린치의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분들이 있고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따라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이러한 주제를 뽑아내서 공통분모로서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를 한 다음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던 내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면 가지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훈련기간 한 1년 동안 네. 자신을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거네요. 자신의 성향을.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원칙을 다듬어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거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마음이 조급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가능한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투자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투자 대상을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이 이 투자 대상, 이 필드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떠냐면 저는 거기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데 하는 거죠. 스트라이크 존. 예, 제 스트라이크 존은 아닌 거예요. 그게 설령 바깥쪽 꽉 찬 볼이고 제가 삼진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데 투자를 하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신 오래 걸리겠죠, 그거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망하지 않는 선택을 해나가는 게 제가 파악한 저라는 사람한테 가장 어울리는 투자법이 아닐까. 저는 원칙을 지켜서 손실을 본 사람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 빠지는 것도 원칙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가 빠졌을 때 내가 손절한 사람이 있고, 내가 10% 빠졌는데 이거 잠깐 치고 올라갈 거야 라고 버텼다가 정말 버티고 올라가니까 오히려 20-30%씩이 났다. A와 B가 있으면 누구로 박수 쳐주냐면 저는 A를 박수 쳐줍니다.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B는 행운에 기댄 거기 때문에 그게 실력은 아니에요. 속마음 말해도 되나요? 동학개미운동의 끝은 비극으로 끝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강원도 카지노라든지 마카오라든지 라스베가스 가서 돈 따갖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카지노를 갔을 때 돈 따갖고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카지노 가서 돈 잃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강원랜드는 5만 원, 마카오는 10만 원 돈을 빼요. 지갑에서 빼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한 30분 놀아요. 그러면 5만 원이 8만 원이 되거나 7만 원이 되면 나와요. 2만 원 벌고 3만 원 벌고, 애게 카지노 가서 2, 3만 원 벌어? 근데 전 나와요. 저는요 1년에 2-3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아, 정말요? 예. 2020년 말부터 저는 무주식이에요. 지금 카지노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저랑은 상관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원칙이 없거나 여러분들이 어디서 끝을 맺을지를 모르신다라면 그것의 끝은 비극입니다. 성공한 투자자 치고 원칙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거까지 내가 다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미리 팔았어. 아니 20% 30% 먹었으면 됐지. 그 더블 간다라고 그 배 아파할 거 뭐 있어요. 주식은 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칙을 정했다면 원칙을 무조건 따라라 라는 거죠. 우리가 빅터 스페란데오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원칙을 세워라, 원칙을 지켜라, 또 지켜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 일지를 써야 돼요. 매매 일지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그렇게 좀 기록해서 내가 사야 되는 이유와 팔아야 되는 이유를 사기 전에 적고 샀을 때는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변수가 나온다라면 변수를 체크를 해서 그 변수에 인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도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렬하게 반성하시고요. 통렬하게 나의 성공담을 거기다 써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 권, 두 권 쌓이면서 그 여러분들의 스스로 노하우가 되지, 바둑도 복기를 두지 않습니까? 매매일지 안 쓰신 분들은 나중에 노하우가 안 써요. 카테고리를 쫙 나열해 드렸어요. 그럼 책을 5권에서 10권 이상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권에서 10권 이상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몇 분 손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요 일주일에 2권 이상 책 봅니다. 서점에서 최고 등급이에요. 책을 하도 많이 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저랑 싸우셔야 돼요. 근데 저처럼 노력하시나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재무제표를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을 배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뭔지를 알고, 업종 1위가 뭔지를 알고, 금융업에는 뭐 어느 업종이 1위고, 뭐 보험업에는 어느 업종이 1위고, 자동차는 어디가 1위고, 이런 걸 정리해 놓고 그 구간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실제로 2018년도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지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내 계획을 잡아 나가고 거기 내가 할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좋은 것만 기억하지 실패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실패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돈 공부고 진짜 돈의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